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시간 전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큰 기대를 모았지만 앞서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말하자면 전쟁과 무역, 기술에 대해 걱정하는 세계에 있어 불확실한 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란 문제가 여전히 그의 핵심 의제를 차지하는 시기에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결론 없는 상황과 테헤란 정권과의 대치, 그리고 페르시아만 주변에 발이 묶인 석유와 가스 유조선들로 이어졌으며 이는 에너지 가격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으로 갑니다. I24 뉴스 잉글리시 미국 수석특파원 마이크 바겐하임이 백악관에서 대기 중입니다. 에너지 주제로 말하자면 마이크, 우리가 자주 듣는 것은 미국 주유소 가격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도 지금 중국에서 진행 중인 이 방문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과 세계를 진정시키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베이징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첫 번째, 트럼프 임기 때는 매우 적대적이었죠, 데이빗.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임기에서 자신의 의지의 일환으로 다시 한번 중국과 관세를 통한 또 다른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종의 휴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쯤부터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런 적대감과 반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강대국이 보통 서로 대립할 때마다 항상 그렇죠. 그들이 대탕트나 그보다 더 따뜻한 관계에 도달하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진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무역과 관련된 주요 의제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가져온 아이디어 중 하나로 중국과 추진하려는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킬 수 있는 무역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글로벌 기술 리더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있고 엔비디아와 다른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그 기업들에게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는 중국의 투자를 원하지만 한 미국 고위 관리는 그것이 주요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확대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은 칩 형태의 미국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가 대만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협상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중국도 그 기술을 원합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할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잘 지낼 방법을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이 진정되고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트럼프의 전반적인 의도된 효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좋은 효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는 두 가지가 상충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안정보다는 미국의 힘을 더 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그들이 논의하는 많은 사안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었고 그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거나 논의되고 있나요? 알다시피 이란은 여전히 이곳 외교정책 헤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런 헤드라인이 국내 뉴스로 옮겨지고 미국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보면 외교정책 측면에서 모두가 여전히 이란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선택해야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중국은 약간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제가 방금 말한 것, 즉 대탕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긴장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나 이전 행정부에서 수년간 우리가 봐왔던 최우선 이슈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전쟁이 있었죠. 항상 긴장이 있었지만 완화되면서 지금은 다소 뒷전입니다. 제 생각엔 이번 순방 내내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차이나 데일리 신문을 보면 일면을 펼쳐보면 트럼프 방문 소식이 믿기지 않게도 사이드바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이 소식이 뉴스에서 두세 번째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여주는 듯하며 이란 문제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미국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란 전쟁 해결에 선의로 참여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고 최소한 시도라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테헤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회담에서 이란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며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그 이슈에 대해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논의 없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관해서 자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어떤 지원이든 그 필요성을 최대한 축소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마이크 바겐하임, 워싱턴 DC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벚꽃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저희는 시그널 그룹 창립자이자 전무이사 카리스 우디와 함께합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 분야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번 대화에서 이스라엘이 언급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논의할 것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란이 그중 하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란을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미국 대통령이 테헤란과의 전쟁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베이징에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서 나온 분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금 출연한 기자와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트럼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시 주석이 필요 없어요. 시 주석이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진핑도 이미 전쟁이 끝나길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길 원합니다. 저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정권을 가진 제3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란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특히 정권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 정권에게는 정말로 존재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목숨을 걸고 싸울 때는 정말 강한 적이 되죠. 그래서 저는 동의해요. 이란과 관련해서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 문제가 언급될 수도 있지만 그 관계에서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국이 이 회의를 주최하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이 전쟁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계속해서 침략에 반대하는 수사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입장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들이 지지하는 가치관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안전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중국도 이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필요하죠. 중국은 올해 지도자들이 4번 만난다고 여러 번 밝혔는데 왜 이 만남이 꼭 필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중국은 외부, 즉 중국 밖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착 상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중국이 반도체를 자국에서 통제하려는 거의 절박한 필요성, 즉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욕구와 미국이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착 상태가 생기고 냉각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양측 모두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해당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 그것이 앞으로 이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전쟁이 이란을 상대로 시작된 이후로 여기에서는 중국과 이란의 관계 그리고 이 대치 상황의 본질에 대해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란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세계 지정학과 더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자국 국경 밖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외교 정책도 이에 따라 운영되어 왔습니다. 급진 세력에 관여하지 않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란은 이 정권 하에서 중동 지역에서 본질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중국과 이란 사이의 관계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였나요? 그것은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까지 중국이 할인된 가격에 얻었던 석유는 매우 가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어 이란의 진정한 본질적 가치는 이란이 이 지역에서 미국에 완전히 맞서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이란은 매우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아시아와 남중국해에서 이 지역으로 많은 방위 및 군사 장비를 빼내는 것에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게 큰 승리라고들 하죠. 하지만 제 이해로는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대만을 공격할 어떤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제 평가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장비를 다시 아시아로 재배치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란인들은 중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팔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무역 관계도 어떤 면에서도 이란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란인들이 상대하기 너무 어렵고 문제를 많이 만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보세요. 미국 지도자는 대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애매함을 보인다고 평가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이죠. 이런 접근 방식은 제 생각에 대통령이 대만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지지를 줄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대만은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고 반도체 제조국입니다. AI 경쟁이 이번 정상회담과 대만 전반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을 기대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시진핑과 중국 전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독립적인 대만에 반대한다고 말하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표현, 그 작은 단어의 변화가 그들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트럼프는 어떤 단어를 쓰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인상을 주죠.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미국, 이스라엘, 전 세계 특히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어떤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줍니다. 미국이 대만을 향한 중국의 공격에 맞서 어떤 억지력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일본과 그렇게 한다면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상호 협력 및 안보 조약을 맺고 있고 한국과 필리핀도 모두 상호 방위 조약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표현이 바뀐다면 중국과 그 모든 동맹국 그리고 전 세계에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지에서 물러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우려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말로는 대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전체 이란 논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대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에는 중대한 사안이 걸려 있습니다. 캐리스 우디,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